GM, this week 크립토가 좀 그렇듯 평화롭진 못했는데요. 좀 다양한 규제 관련 일도 보고 좋지 않은 액터들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좀 롱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좀 라발의 말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좀 롱텀의 의미가 뭔지 또 이분이 마지막에 VCs be good to entrepreneurs in bears and entrepreneurs be good to VCs in bulls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게 저희의 이토스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스냅을 해왔습니다. So this week we're going to look at 크립토 안에서의 정말 웹3 네이티브한 뉴스, 그 다음에 좀 크게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뉴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알아야 할 만한 흐름들 좀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 그 다음에 좀 읽을 거리들, 그 다음에 리서치 업데이트, 그리고 다양한 토크 등등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웹3 뉴스를 볼 건데 솔직히 진짜 뭐 많아요. 봤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도 언급한 내용들도 있는데 꼭 기억해야 할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좀 하이라이트 하려고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BlackRock ETF의 approval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BlackRock ETF에서 이 좀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반대표가 아마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Valkyrie, WisdomTree, Invesco 등등이 이제 줄줄이 ETF 신청을 하게 됐고, 근데 몇 시간 전에 보니까 아크인베스트에서 이제 스폿 비트코인 ETF를 본인들이 먼저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관련해서의 소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radFi-backed 거래소 EDX 마켓도 처음 트레이드를 했다고 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런 좀 제도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어느 정도 랠리했다, 굉장히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다 소개드렸고 싶었고, 완전 웹3 네이티브한 뉴스들이 중요하게는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요번 주는 아니었고 지금 지난 한 달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첫 번째는 프로미티엄 드라마라는 헤드라이너를 걸고 있는 이벤트인데, 프로미티엄이 비교적 작은 크립토 브로커예요. 근데 이 브로커가 SEC에서 약간 돈을 먹은 듯한 행동을 자꾸 보여서, 그러니까 디지털 애셋,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증권으로서 아직 인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프로젝트만 유일하게 SEC에서 인정하는 디지털 자산 운영자? 이렇게 뭔가 메이킹이 돼서 또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됐어요. 지금 계속 규제 관련 고소를 하는 상황에서. 근데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SEC가 규제를 거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고 크립토가 규제를 받았을 때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좀 크립토 안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너무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미티엄 CEO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지금 핫하고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커브 그리고 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건 조금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파운더가 너무 큰 론을 빼다 보니까 커브 자체 토큰의 셀 프레셔도 올라가고 리퀴데이션의 리스크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해서 이거 관련해서 뭐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 론도 뭐 다시 약간 리페이하고 해서 어느 정도 스테이블라이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소식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보자면 일단 메이커다오가 USDC를 콜라테럴을 메인으로 해서 거의 2.4 빌리언이 있었는데 520 밀리언으로 내렸다라는 것. 근데 여기는 계속 좀 이런 행방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옵티미즘이 본인들의 철학이 담긴 옵티미즘이라는 이름과 OP 메인넷은 다르다. 그래서 슈퍼체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메인넷 자체는 OP 메인넷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직히 저는 막 이게 엄청 중요한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체인 랩스에서 아비트럼의 레이어 3 툴링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keep in mind 하기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다음은 정말 좀 더 큰 하이 레벨에서 worldwide news, 근데 좀 알면 좋을 만한 크립토 관련 뉴스인데 일단 first, IMF가 크립토 에셋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롱텀에 전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투명성에 대한 것 그래서 결국에서 이 중앙화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이야기들 뭐 본인들이 지금 빌딩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 하셨고 또 최근에 연준 의장이시죠. 제레미 파월께서 비트코인이 결국에 staying power가 있다. 그래서 막 통화 정책 얘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돈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Federal Institute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정말 필요하고 규제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결국 이제 크립토를 조금은 약간 제압해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파월이 비트코인이 장기간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했다라는 거에 대한 좀 불리시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빨리 넘어가자면 아마존이 CBDC 그래서 이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들을 거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싱가포르에서 테스팅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NFL Rivals라는 NFT 베이스 이제 모바일 게임인데 그게 1 밀리언 다운로드가 넘었고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 플레이어들이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좀 웹3 게이밍에 대한 좀 하이라이트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JP 모건이 JPM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번 주에 원래는 달러로 거래만 할 수 있었다면 유로까지도 페이먼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 expand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noteworthy한 raises들을 보자면 일단 이번 한 달간 가장 활동이 많았던 인베스터들은 Binance Labs, Hash, Coinbase Ventures 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Binance Labs는 당연히 본인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투자를 이번 달에 많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 이번 주에 있었던 레이스는 이제 Concordia라는 프로젝트가 Multi-Chain Collateralization Protocol이라고 해서 4 밀리언을 레이징을 했고 그 다음에 카이토라는 곳에서 슈퍼스크립트랑 스파턴 그룹이 리딩을 해서 5.5 밀리언 Series A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Web3의 large language based model, 그러니까 AI 파워된 저희로 말하면 이제 search engine, 구글 같은 것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는 트위터랑 디스코드에 있는 인포메이션도 다 스크롤링해서 만드는 search engine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기하다 했고 2월 달에는 Dragonfly 리딩한 5.3 million rais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콰이어도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볼 만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정말 잘 이해를 못했는데 메타블레이즈라는 웹3 게이밍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크립토 프리세일을 했는데 4 밀리언을 레이징을 했다, 클로징을 했다. 근데 이게 커뮤니티에서 이제 프리세일이 다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시면 링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머니에서 좀 실링하는 것들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델피 디지털에서는 크립토 트레이딩 옵션스 앤 퓨처스 그래서 it's a L3 roll-up on Arbitrum. 그래서 CindyHQ라는 프로젝트를 실링해 주셨고 스파튼 그룹에서는 Cross-Chain Engine and Liquidity Pool 프로젝트를 Symbiosis 실링했고 Impossible Finance에서는 Decentralized Option Vault 라고 소개를 해주시던데 Cruise Finance라는 곳을 실링을 했습니다. 약간 이번 주에는 조금 더 근본 DeFi에 눈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되게 재밌는 리드들도 많았는데요. 일단 라라 씨는 너무 유명한 팟캐스터이기도 한데 Oliver Wyman Forum 이라는 곳에서 크립토의 위기가 오히려 어떻게 우리에게 카타르시스가 될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재밌어서 링크를 달아두었고 또 우리 크리스 딕슨 선생님께서 Read, Write, Earn, Building the Next Era of the Internet 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아직 읽지 못했는데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 마지막은 리드는 아니고 팟캐스트에 한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게 얼라이언스 다오의 그 임란 캄이라는 분이랑 차오 웽이라는 분이 다음 불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불런이 왔을 때 우리가 봐야 할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next bull run의 그러니까 선구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임란 칸은 무조건 consumer based 앱이다. 컨슈머들이 그 next bull run을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차오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3 billion people이 월렛 익스텐션 그 어떤 모습이든 월렛을 갖출 때까지는 약간 이런 매스 어덥션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다음 불런도 사실 스페큘레이션이 드라이브 할 것이다. 근데 그 시기에 유저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인프라들을 스트레스 테스트 할 수 있을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언제 불런이 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둘 다 어쩔 수 없이 연준에서 다시 머니 프린터를 틀지 않는 이상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2023년 들어오면서 사실 웹3 소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렌즈에 대한 제가 이때까지 듣지 못한 오피니언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가 했던 얘기가 솔직히 웹3 소셜에 올라가 있는 NFT의 민팅과 셀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건가. 그래서 초반에 NFT 나왔을 때 막 트윗도 토큰화해서 18 밀리언에 팔았다가 지금은 완전 0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실 monetary means라고 봤을 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다양한 BM들이 있을 텐데 렌즈보다는 사실 차오는 Dbank 이라는 웹3 소셜 프로젝트를 훨씬 더 불리시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Dbank를 제가 아주 잠깐 봤는데 정말 웹3 네이티브해요. 렌즈는 조금이라도 저희가 웹3의 트위터야 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Dbank는 진짜 신기했던 개념 중에 하나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행위가 사실 나의 관심을 거래하자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자산이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관심이라는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관심이라는 자산을 NFT화하자. 뭐 이런 굉장히 웹3 네이티브한 세계관을 담은 프로젝트인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일 불리시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볼만 할 것 같아서 링크 달아두었고. 그 다음에 크립토를 볼 때 우리가 스페큘레이션이 굉장히 악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전통시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좋은 거다라고 했고 지금 현재가 VC들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it's a generational opportunity. 세기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반대론자들이 많은 시기가 없는데 오히려 불런해서 나 아마존에서 일하다가 여기 빌딩 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빌더들이 모여 있을 때는 너무 마음도 편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롱텀을 보고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훈훈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링크 달아두었습니다. 네, 리서치 업데이트 쪽에서는 저번 주에 제가 언급을 안 하긴 했지만 웹3 개발에 최적화된 AI 플러그인들이 계속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lchemy AI라는 것도 이제 공개를 했고 론칭 날짜는 아직 모르고 DeFi Llama나 Solana Labs도 벌써 GPT 플러그인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연장선으로 이번 주에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AI가 스마트 컨트랙트 오디트에 얼마나 활용도가 좋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였어요. 근데 딱 한 문장을 이제 퍼더왔는데 40% 이상의 좀 취약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조금 틀리는 것도 있었지만 좀 AI가 크립토 개발에도 엄청난 좀 프로펠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논문이 있어서 재밌어서 들고 왔고 이거는 그냥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쉐어링 하려고 들고 왔는데 메사리의 트위터 스페이스가 이제 Modularity vs Monolith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쿠키인데 아니 이거 저만 몰랐나요? 정말? 이번 주에 트위터를 보는데 아니 우리 호날두 오빠께서 바이낸스 트위터에 왜 올라가시는지 너무 깜짝 놀랐고 본인의 NFT 컬렉션을 이제 바이낸스에서 한다고 거기까지 인정인데 너무 웃겼던 건 지금 바이낸스가 이제 규제로 많이 고소당하고 막 고소하고 난리 법석인데 이 인터뷰 내용이 스탠드업이 왜 스탠드업이라고 하고 있냐면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일어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걸 잘라서 바이낸스가 올린다고? 좀 약간 멀티버스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웃겨서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바이낸스 입고 막 사인하고 막 왜 바이낸스 골랐는지 인터뷰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는 글이었는데요. Installation phase. 그 어느 인더스트리든 infrastructure phase가 있고 그다음 mass adoption의 phase가 있는데 이 넘어가는 전환점에는 항상 좀 financial crash와 recovery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가 되는 좀 사건들을 적은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Perez Technological Surge Cycle을 기반으로 한 글인데 재밌어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That's all.